네, 들으신 것처럼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 시내 일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광고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4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우 이선균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는데 경찰이 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사를 받고 있는 피내사자인 신분에서는 사실상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선균 씨가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사건 번호도 부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도 이제 피의자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선균 씨가 이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선균 씨가 여러 종류의 이제 마약을 투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대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혐의점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이제 약물을 추가적으로 투여했는지 어떠한 종류의 약물을 투여했는지는 추후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약 검사라든지 아니면 국가수의 정밀 검사를 넘겨서 사실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결과로 도출되기 전까지는 마약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경찰은 이선균 씨가 대마뿐만 아니라 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 자,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까?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입장이 나왔지만 입장 역시도 나는 오히려 이제 피해자다, 공갈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됐고 굉장히 사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미를 전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명확하게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신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아직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이선균 씨 역시나 본인의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마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한 장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실장의 집이라고 자택이라고 딱 나오는 거 보면 그거에 대한 증거라든지 녹취라든지 아니면 관련자의 증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나 그 이선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나도 공갈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찰로 지금 이첩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선균 씨 측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이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데 또 이선균 씨 이 A 실장의 자택에서 마약을 한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어떠한 경위로든 이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과 자택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워낙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내가 이 사실 폭로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협박을 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나에게 어느 금액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면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공갈죄로 다 흡수가 돼서 공갈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선균 씨가 구체적으로 3억 5천만 원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진술이 나오는 만큼 어쨌든 이 유흥업소 그 직원 실장이 마약 투여의 사실을 그 뭔가 약점으로 잡고서는 이렇게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금액이 또 옮겨간 사실도 수사기관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실장과 이성균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사실 덜미가 잡히면서 지금 마약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자택 외에 또 혹시나 어느 장소에서 또 마약을 투여했는지 다른 약물은 혹시나 또 없었는지 이 가능성도 일단은 수사기관이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번 사건에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성균 씨가 다른 약물을 했을 가능성도 놓고 보는 것이요. 관련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마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드린 실장 같은 경우에도 필로폰 투여를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방송인 출신 작곡가 역시도 지금 단순히 대마를 투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지금 혐의점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해 주신 그 방송인 출신 작곡가는요. 사실은 2016년과 2021년에 이미 마약 투여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현재에도 또다시 이제 마약에 손을 대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대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함께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재벌 3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가수 지망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좀 낯익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마약을 투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강남 뭐 유흥업소로 이렇게 마약이 유통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 관련자들도 모종에 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각자 마약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약 투여의 사실이 있다라고 혐의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처럼 마약 사건이 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렇게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좀 손쉽게 복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각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배우 주지훈 씨도 그렇고 가수 빅뱅의 탑 씨도 그렇고 최근 재계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좀 이렇게 쉽게 복귀를 막기 위한 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지훈 씨도 2009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는데요. 2021년에 바로 또 복귀를 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은 이제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있는 많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우상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마약을 했는데 뭔가 자숙의 기간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란 듯이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더라라고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약 범죄가 이렇게 뭐 중대한 범죄는 아니구나. 어느 정도의 기간만 거치면 그래도 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범죄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마약 유통 경로가 과거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 힘들었고요.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피자 한 판 가격에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접하기 쉬워졌고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의 수법이라든지 기법이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치료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좀 더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청소년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마약하면 뭔가 어른들이 그것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좀 어렵게 비밀의 경로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범죄다라고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약 관련돼서 교육을 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접하기가 쉬워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치동에서의 마약 음료를 건넨 그 사건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차단해야만 마약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해버리면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쉽게 파고드는 마약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홍익대 캠퍼스에서 이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건국대 캠퍼스에도 비슷한 마약 광고물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카드입니다. 영어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뭔가 영감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이 마약을 할 수 있는 액상 대마를 준비를 했다. 연락해라. 뭐 식으로 이렇게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제 QR코드가 있는 겁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내가 진짜로 이렇게 마약을 구매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에라도 QR코드를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QR코드를 찍으면 뭐 어떤 경로로 구할 수 있는지 내지는 뭐 송금을 하는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홍익대에서 이렇게 그 카드가 뿌려졌는데 건국대에서도 뿌려졌고요. 가천대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거는 분명히 조직적이고 뭔가 한 조직에 의해서 이런 그 연쇄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던 상황이었고요. 사실 합법적인 대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액상 대마든 다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경찰이 이 마약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네, 정말 어이없게도 이 40대 남성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CCTV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대범했던 것은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는 대면으로 이렇게 그냥 카드만 뿌린 게 아니라 대면에서 학생들에게 그 카드를 나눠주면서 혹시 생각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덜미가 잡혀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본인은 생활비 마련의 목적이었고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로 내가 판매를 하지 않을 의사는 있었고 하지만 뭔가 돈을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속여서 편취하려는 뭔가 그런 의사도 있었다라고도 좀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실제로 만약에 마약을 정말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더 중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 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광고물을 배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요. 당연히 이제 대마를 포함한 마약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그 매매를 알선하는 것 모두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광고물을 뿌려서 사람들에게 이게 액상 대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홍보의 행위를 이 실행의 착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완료됐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마를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소지를 한다라든지 재배를 한다라든지 하는 건 역시 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마약류 관리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초범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뭔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QR코드입니다. 이 마약 광고물 뒷면에 아직 합법일 때 연락을 달라며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려고 QR코드를 찍어서 뭔가 송금을 이루어졌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사고자 했던 그 학생도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송금을 하고 실제로 대마를 내가 손에 획득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구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미수로 처벌을 받고요. 구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내가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송금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당연히 뭐 액상 대마를 정말로 교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지와 판매에 다 걸리기 때문에 역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QR코드가 진짜로 판매와 이어지는 QR코드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사례는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약 광고물을 배포하는데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형량을 이제 책정을 할 때에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이야기를 할 때처럼 뭔가 조직책과 이렇게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요. 형량도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혼자서 이렇게 대범한 범행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성을 체포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남성 위에서 실제로 뭔가 액상대마라든지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판매로 이어진 상황이 있다면 사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단순히 이제 뭐 카드를 뿌리고 다닌다라든지 이런 행동만 그칠 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 위를 타고 올라가서 정말로 그 조직책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약 관련 사건들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